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이 비상의총을 통해 결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목숨을 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민 의원을 비롯한 원외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민주당사의 당원존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김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당이 성과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단식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단식을 중단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이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먼저 지금 대표님이 단식하실 때 국정쇄신해라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국정쇄신해라, 그 다음에 내각 총사퇴해라, 이걸 내걸으셨어요. 그거를 민주당이 관철시키는 모습, 우리가 해임건의안 발의하고 한다라는 거 어차피 국힘이랑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일단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한다 하더라도 안 했을 때 뭐 하겠다,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의지를 진짜 실현시켜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권력을 우리가 충분히 써야 됩니다. 이제는 소수 야당이 아니라 다수 야당이에요. 소수 야당의 투쟁 방식과 다수 야당의 투쟁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다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입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행 처리할 것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강행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예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였다가 결국에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올해는 절대 안 된다. 위법한 시행령 예산, 그리고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특활비 전액 삭감시켜버려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삭감은 국회 고유 권한이고,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고 삭감 처리해버리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안 됐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일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민생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증액은 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하고 일단은 삭감시켜라, 이렇게 국회 권한을 풀로 써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 고대하셨던 검사 탄핵, 이거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짜 지지부진했던 검사 탄핵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통해서 의원들이 모르겠어요, 눈치 봐서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르게 100명을 넘었어요. 발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의총에서 이 부분 당론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저의 계획은 내일 발의를 하는 게, 지금 당론 발의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건 이제 최고위원회와 원내대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걸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거 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검사 탄핵은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을 넘어서서 잘못한 검사는 국회가 벌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원칙 세우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대상을 한정하거나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에요.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늘려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막 그 피의사실 공표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탄핵을 하려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를 명확하게 우리가 탄핵 의결서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이 안 됐어요.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이 하는 건 분명한데, 검찰 수사 검사들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흘려줬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러면 탄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한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사권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전략은 확인된 사람,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바로 간다. 이런 조사 필요 없거든요. 근데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조사를 맡기더라도 검사 탄핵을 필요한 사람들은 더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법사위에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입장에서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 내가 위법행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검사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우리 권한을 풀로 써야 된다. 네.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단식을 중단하실 수 있는 명분이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항쟁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범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하나의 여러분들 좀 저희한테 문자 많이 주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나로 투쟁본부를 만들든 뭐가 됐든 이름이 뭐가 됐든 소위 말한 반윤연대를 빅텐트를 쳐야 돼요. 그 빅텐트를 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정치적으로 지금 단식의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민사회가 지금 하나로 잘 안 뭉칩니다. 정말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몇몇 시민사회 출신, 저도 시민사회 출신이니까 시민사회 출신, 그리고 시민사회 오랫동안 소통했던 의원들이 시민사회에 계속 접촉하고 이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좀 커요. 여러분들도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답답하잖아요. 일 똑바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불신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시민사회는 민주당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제안을 하는 것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는 이 빅텐트가 지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이 단식하는 것을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요,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당론을 정하는 게 항상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긴급한 사안들, 정책적인 사안들을 의원들이 논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들이니까 정하는 것이고, 당론은 말 그대로 당의 기본 정책과 입장을 정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이 중요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저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 병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전당원 대회라는 이름으로 당원 총회를, 일종의 당원 총회를 했어요. 모든 당원인들께 연락드려서 모이십시오. 우리의 당론을 정합시다. 남양주 병의 당론을 정했어요. 남양주 병의 당론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남양주 병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다. 남양주 병은 윤석열 탄핵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병 당원들은 윤석열 탄핵을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당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만들어진 결론들인데, 그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셉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이런 토론회 혹은 간담회 혹은 진짜 당원총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민주당의 엄청난 힘이에요. 맞아요. 예, 이것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진짜 무서워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누가 찾아오냐, 김기현 당대표가 찾아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진짜 단식을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걸음을 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출구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당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는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류군 시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쪽숨 있고 기득권이 되어버린 야당, 개혁의 근육이 다 손실되어버린 야당, 언론과 검찰 눈치 보는 기회주의 야당, 투쟁 방법이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밖에 없는 야당, 참담합니다. 이제라도 시민과 손잡고 겸손하게 싸워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요한 목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재명의 단식이 18일째다. 그동안 눈썹 하나 꿈쩍았던 국힘당 쪽이 이제사 뭔가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홍준표는 이재명의 단식을 철부지의 투정이라고 조롱했던 것을 공개 사과했다. 홍준표가 국힘당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제일 인간적이란 뜻이다. 이재명의 단식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향해 치달으면서 국힘당 쪽이 부산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재명이 불쌍하거나 무슨 큰일이 발생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단식으로 반국힘당 여론이 결집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 미령곰탱이 민주당은 잘 새겨들어라.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소위 중도층 마음을 얻겠다고 헛짓거리하지 말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란 말이다. 반국힘당 단일 대오를 형성하란 말이다. 그게 너희들이 내년 총선에서 사는 길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백건우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윤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하며 윤 정권의 포갑에 저항하는 전국 민주연대체를 결성해서 전국 단위로 동시다발의 시위와 집회를 펼쳐야 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윤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고자 할 정도로 강력한 대응과 실행을 마련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긴급한 사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통조 단식에 들어가고 전국을 돌며 윤 정권의 포갑과 무능, 부패,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서면 효과는 확실히 날 걸로 본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할 수 있는 입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윤 정권의 무도한 시행령 정치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 야당의 투쟁이 강하게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최전선에 설 것이다. 행동하라. 오직 행동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이 사는 길, 민주당이 사는 길, 민주주의가 사는 길,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오직 민주당의 행동하는 투쟁에 달렸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